키보드를 구매 시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것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보드의 종류를 확인해보고 각 키보드별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격대별로 키보드는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의 종류는 멤브레인, 판타그래프, 기계식, 무접점 키보드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멤브레인 키보드란 얇고 유연한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키 입력을 등록하는 키보드의 한 종류입니다. 각 키마다 개별 스위치를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와는 대조적인 방식입니다. 옛날 컴퓨터 키보드의 경우 대부분 멤브레인 키보드였으며 예전 학교 컴퓨터실에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멤브레인 키보드의 장점으로는 가장 먼저 경제성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는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키보드로 합리적인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작동 소음이 적습니다. 키보드의 평평하고 유연한 멤브레인 설계는 기계식 키보드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어 소음이 우려되는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멤브레인 키보드의 단점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멤브레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만큼 내구성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하여 타건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키보드를 추천해보자면 휴센의 DT35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의 경우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잘 사용한 키보드인데요. 예전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많이 사용한 키보드로 유명한 키보드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중독성이 있는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후기로는 무난한 가격에 이만한 키보드가 없다. 휴대의 명작, 기계식 키보드에서 다시 넘어왔다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무엇일까요?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와 비슷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키캡이 짧아 얇고 슬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성이 필요한 키보드 및 노트북에 사용이 되는 키보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트북의 키보드,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펜터그래프 키보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키캡이 짧아 다른 키보드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한 타이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내구성입니다.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용량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용합니다. 일부 기계식 키보드와 비교하여 조용하기 때문에 공유 작업 공간에서 적합합니다. 펜터그래프 키보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으로는 멤브레인 키보드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캡이 짧은 디자인으로 제조하는데 다른 종류의 키보드보다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비성이 좋지 않습니다. 펜터그래프 키보드가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내부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펜터그래프 키보드는 얇고 가벼운 키보드로 심플하고 디자인이 좋은 키보드를 선호하신다면 구매하면 좋습니다. 펜터그래프 키보드를 추천해보자면 가장 인기가 있는 키보드는 MX 키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평점 4.8점, 리뷰수 11,248개로 리뷰수로 이미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무선으로 키보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최대 3개의 장치를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이 키보드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후기로는 키감이 확실히 부드럽고 디자인도 예쁘고 깔끔하다, 저렴한 키보드에 비해 느낌이 너무 좋다, 무선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식 키보드는 무엇일까요? 기계식 키보드는 키별로 개별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하여 키 입력을 하는 키보드입니다. 요즘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키보드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개별 스위치가 과도한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교체할 필요 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수명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빠른 피드백입니다. 기계식 스위치가 제공하는 촉각 및 청각 반응은 더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을 가능하게 하고 정밀한 키보드 작업과 속도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에는 청축, 적축, 흑축 등 여러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타건 소리와 느낌이 달라 각각 사용자의 타이핑 선호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축, 적축 등 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식 키보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 다른 키보드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식 키보드는 노출된 스위치로 인해 다른 유형의 키보드보다 더 많은 유지보수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종류의 키보드보다 더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빠른 반응으로 인해 게이머, 프로그래머 등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높은 비용, 소음 수준 및 유지관리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식 키보드의 축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청축, 적축, 갈축, 흑축 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PC방에서 키보드를 쳐보셨을 때
이런 키보드는 바로 청축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청축의 경우 타건 시 소음이 발생하지만 그만큼 타건감이 있어 게임할 때 게임할 맛이 납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잘못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키보드는 어떤 축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바로 적축입니다. 적축의 경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타이핑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또는 조용한 공간에서 좋습니다. 적축의 장점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키감입니다. 저는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이지만 정말 조용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조용한 타건감 때문에 다른 축에 비해 타건감이 밋밋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키 입력이 되었을 때 느낌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적축의 경우 조용하고 부드러운 타이핑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흑축의 키감은 어떨까요? 흑축의 경우에는 적축과 거의 비슷한 키감을 가지고 있지만 적축보다 강력한 스프링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축에 비해 키압이 높아 적축보다 뻑뻑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적축에서 밋밋한 타건감이 불만족이라면 흑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축은 어떨까요? 갈축은 청축에서 소음을 줄이고 타건감을 남긴 축입니다. 청축보다는 조용하고 적축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청축의 타건 재미는 유지하는 대신 소음을 적게 한 키보드입니다. 그렇다면 기계식 키보드는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기계식 가성비 입문 제품을 원하신다면 콕스 CK87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7만원대 키보드로 가성비로 기계식 키보드를 입문하기에 적당한 키보드입니다. 15만원 이상의 키보드는 싱크웨어, 토체프 키보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참고사항으로 토체프는 옆에 숫자키가 있는 모델, 토체티는 숫자키가 없는 모델입니다. 숫자키가 없는 모델을 텐키리스라고 말하는데요. 마우스를 자주 움직여야 되는 게임을 한다면 텐키가 있음으로써 마우스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용을 원한다면 텐키가 없는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용으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텐키가 있는 토체프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토체프의 장점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일단 깔끔하고 무선 키보드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케이블이 없어 깔끔한 책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유선에 비해 비싼 편이고 대략 2주일 정도에 한 번씩 충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토체프 이외에도 브랜드별로 키보드 선호도가 갈리기도 하는데요. 바밀로 키보드, 덱 키보드, 레오폴드 키보드, 커세어, 레이저 등 다양한 키보드도 인기가 있으니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해당 키보드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키보드의 스펙 차이는 해당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접점 키보드란 무엇일까요? 무접점 키보드는 가장 발전된 키보드의 종류로 멤브레인 키보드와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을 합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중 유일하게 물리적인 접점이 없는 형태로 키보드 끝판왕으로 불리웁니다. 내부 구조는 멤브레인 키보드와 비슷하지만 접점이 없고 스위치가 개별로 있는 것이 멤브레인 키보드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접점 키보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첫 번째는 키압이 낮아 편안한 키보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장점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좋습니다. 무접점 키보드에는 직접 접점이 없으므로 시간 지남에 따라 파손이 되거나 마모될 가능성이 적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무접점 키보드의 단점으로는 가장 진부된 기술로 인해 기존 키보드보다 비쌉니다. 무접점 키보드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키보드는 레이저 헌츠맨 V2, 커세어 K70 두 가지 키보드가 가장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모델 다 유선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키보드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렉트로마트 혹은 용산역 주변에 있는 타건샵에서 직접 타건을 해본 뒤 본인의 취향에 맞는 키보드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산 타건샵의 위치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키보드 종류 및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를 통한 핫딜 소개와 상품 구매 가이드 및 베스트 상품을 추천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